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제 보호 시간이네요. 벌써 5주차 1교시입니다. 4주차 3교시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5주차 1교시인데요.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에 관하여 학습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 두 번째 자료 수집과 사정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번 시간에는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 세 번째 단계인 계획, 네 번째 단계 개입,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끝으로 사후 관리 및 지도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자료 수집과 사정 이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상황,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한 이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은 목표 설정, 목표 달성 방법의 구체화, 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과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것까지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계약도 이루어지고 또 개입 기법도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개입의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서 그게 뭐 인지적인 측면이든 정서적인 측면이든 신체적인 측면이든 뭐 어떤 측면이든 간에 이제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정적인 변화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긍정적인 이제 바람직한 변화로 개인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뭐 비슷하게 뭐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목적을 세분한 것이며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 기술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다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든지 다른 시간에 학습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프로그램에서 많은 목적과 목표는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 우리가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유기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도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공부했던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적은 추상적이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행동 동사로 기술한다는 거. 예컨대 목적이 학업 능력을 향상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 기술된다 했으니까 목표는 스마트폰을 뭐 하루에 2시간만 한다, 이렇게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목적이 뭐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그러면은 목표를 뭐 내가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다 했을 때 목표는 뭐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5kg의 체중을 감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입 목표란 것은 개입을 통해 일어나기 바라는 구체적인 변화인 것이죠. 목표는 청소년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및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입 방향도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한 목표점을 향해 함께 노력하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합의를 하지 않죠. 그렇죠? 의사가 일방적인 진단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 간에 합의한 목표 지점을 함께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거. 이번 슬라이드 끝의 내용은 목표 설정의 의의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목표를 향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개입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그 목표를 향해서 지도를 하고 함께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이루어 나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은 아니죠. 우리 지도 과정이 끝났을 때 이제 구체적인 개입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목표라는 거죠. 평가할 때 정말로 스마트폰을 하루에 2시간만 하게 됐는지 그 목표와 평가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나중에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의 유형 보겠습니다. 자, 목표의 유형은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기 바라는 이제 변화의 유형을 쉽게 말하면은 목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존슨과 자스트로우는 변화의 유형을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존슨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관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들었고 자스트로우는 필요한 자원을 얻는 거, 주요 결정을 내리는 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목표 유형을 토대로 공통적으로 지적된 이제 변화 유형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 청소년 클라이언트에 맞게 정의를 하자면은 첫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뭐 말은 좀 길게 돼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친구 관계를 이제 원만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소년들이 이제 학업이나 진로를 이제 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목표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과 타인에게 혹은 환경에 부정적인 행동을 변화시킨 거. 뭐 부정적인 행동, 뭐 폭력적인 행동, 또 뭐 지휘비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정적인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의 유형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예컨대 수업 중에 산만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그런 산만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의 유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주변의 환경이 좀 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반응하도록 변화시키는 거. 뭐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주거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했을 경우에 주거 환경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것도 이제 목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구하는 것, 청소년 쉼터를 알아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목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기능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 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뭐 지식도 중요하겠지만은 그에 타인과 어울려서 원활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뭐 대화 기술을 익히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목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도 다른 이제 유형을 좀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6가지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그 지침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한다기보다는 10번 이상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목표가 정해져야 된다. 자, 목표는 사례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개입의 성공적인 사례 개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한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평가에 가서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 이상 하도록 한다. 뭐 10번 이상 하도록 유도한다 했을 경우 10번 이상 했는지를 평가 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목표 설정 과정에서 평가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또한 목표 설정 과정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라든지 요구라든지 기대를 반영해서 거기에 합당한 목표를 설정이 돼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바라지 않는 목표가 설정되어서도 안 될 것이며, 그죠? 우리 이제 자기 결정 원리에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또한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나 현재 상태에 맞지 않아 달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도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능력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게 중요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라든지 또 기대, 요구를 반영하면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 설정 과정을 예시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청소년이 자신감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추상적으로 표현되죠. 자, 추상적이라 했을 경우 이제 목표보다는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목표보다는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자신감 향상이라고 이제 목적을 정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른 이제 일반적인 목표는 지식을 이제 축적하게 한다라고 목적보다는 다소 구체적이고 이제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자, 성과 세부 목표와 가정 세부 목표는 자, 일반적인 목표보다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행동 동사로서 행위 동사로서 이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자, 성과 세부 목표를 보면 지식 축적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실시를 해서 퀴즈 프로그램의 문제를 50% 이상 맞추도록 한다. 라는 성과 세부 목표를 정했고요. 자, 이런 성과 목표와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 세부 목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도록 한다. 매일 TV 뉴스와 인터넷 신문을 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 세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부터 제시된 문제와 목적, 일반적인 목표, 성과 세부 목표, 가정 세부 목표를 봤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된다. 목표가 이제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가능하고 또 그 목표가 평가하고 연결이 돼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약입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는 서로의 의무와 가업,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상호 약속하는 계약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약은 또 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 역할, 개입 과정 등을 명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고, 자, 암묵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다. 자, 계약은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외적 약속을 의미한다. 자, 계약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업 실행 약속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우리가 뭐 계약을 안 했다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그 지도 과정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만은,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제 상호간에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청소년 지도자도 계약을 하게 되면 더욱더 상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는데요. 존슨은 핵심적인 내용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가 합의한 목표를 제시했고, 두 번째 시간 제한, 세 번째 구체적 개입 기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헤모스와 라슨이라는 학자는 성취할 목표, 참여자의 역할, 청소년 지도자, 또 클라이언트의 가족,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 등은 참여자의 역할이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사용되는 개입 형태 및 기법, 자, 시간적인 조건과 세션의 빈도 및 길이, 진행 사항을 평가할 방법,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아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간통하는 이제 핵심적인 걸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은 목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할 목표 부분이 있고, 자, 시간적인 부분과 이제 계획 기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계약서에는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가 합의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고, 시간에 대한 거, 그리고 계획 기법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 접수 및 관계 형성, 자료 수집과 사정, 계획에 이어서 네 번째 이제 개입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은 계획 내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 즉 실제 변화를
자, 일으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개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제로 계획과 계약 내용에 따라 충실히 해야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고, 클라이언트 개인보다는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뭐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 이 간접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이나 뭐 간접적인 개입이나 그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은 이제 실천 이론에 따라서 실천 모델에 따라서 모두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천 이론이라든지 모델에 따른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다 살펴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 몇 가지 직접적인 개입 기술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에서 첫 번째 지지적 기술입니다. 아, 좀 살펴볼까요? 자, 지지적 기술은 클라이언트가 직면하고 있는 외적 위협이 클라이언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확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문제가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어떤 위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심각하지 않다고 확신을 이제 시켜주는 게 이제 지지적인 기술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대한 청소년 지도자의 관심과 수용 그리고 도론 의지를 전달하며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을 확신을 표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신감과 자존감 결여 및 불안감 등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자, 기법으로는 격려가 있고 그래 어, 참으로 보기 좋았어, 잘했어, 뭐 이 격려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재보증, 재보증, 뭐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 이겨왔는데 너에게는 뭐 충분히 힘이 있어. 이와 같이 이제 능력을 다시 한번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을 이제 재보증이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보증이 있겠고, 자, 보표나 어, 이제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 청소년들이 어, 자기만 그렇게 힘들고 자기만 뭐 가정 형편이 어렵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어, 모든 사람들도 그러한 보편적으로 그러한 어떤 어, 경험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즉시시켜 주는 게 이제 보편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그렇게 당하는 건 아니야. 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에,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 이렇게 이제 보편화시키는 게 이제 지지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개입 기법 가운데 두 번째 인지 재구조화 기술입니다. 자, 인지 재구조화라는 것은 기존에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재구성해서 바꾼다는 것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역기능적이고 자기 폐쇄적인 사고, 잘못된 신념 체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 이것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고와 신념, 행동으로 이제 대체시키는 유용한 개입 방법이다. 그러니까 쉽게 좀 표현을 드리면은 잘못된 신념이라든지
자기 패배적인 사고를 올바른 신념 체계와 이제 사고 방식으로 가지도록 하는 게 인지 재구조화 기술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념 체계를 가지고 학폭을 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도 어떤 도덕적으로 뭐 잘못된 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곧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했을 때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그냥 이제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뭐 그런 어떤 잘못된 신념 체계가 있다면은 그런 잘못된 신념 체계를 올바른 신념 체계로 전환시켜 주는 게 인지 재구조화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어 세 번째 행동 수정 기술입니다. 행동 수정 기술은 이제 모델링이 있는데요. 타인이 행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비디오나 역학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모델링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행동 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목표 행동을 작은 행동으로 나누어 전진적으로 접근하면서 강화 기법을 활용하면서 자, 궁극적인 목표 행동을 이제 형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방에 가서 30분 정도 책상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일단 우선 책상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서 책상 위에 앉아서 뭐 10분 공부를 하고 또 다음 날은 20분 공부를 하고 차근차근 시간을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이런 게 다 행동 형성이 되겠고 모델링과 행동 형성은 대표적인 행동 수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과제 중심 계획 기술입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인지 재구조화 기술과 행동 수정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지 재구조화 기술은 잘못된 신념 체계를 바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행동 수정 기술은 뭐 모델링이라든지 행동 형성을 통해 가지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제 중심 개입 기술은 구체적인 과제를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과제가 있다는 거죠. 이 과제를 통해 가지고 나의 행동과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는 행동적 혹은 인지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행동적인 과제는 집에 들어오기 전 항상 부모님께 전화하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기,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뭐 아이들이 욕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 등 행동적인 과제가 있고요. 자, 인지적 과제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 그렇죠? 인지 과제에서는 뭐 인지라는 게 뭐 생각하고 지각하고 이런 것들이 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적 과제에서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등 이런 인지적인 과제 또는 행동적인 과제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적 행동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과제 중심 개입 기술입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방법, 이제 위기 배회 기술입니다. 자, 위기 개입은 뭐 재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위기 청소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있고 또한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발되는 이제 청소년들 발달 특성상 유발되는 스트레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로 인해요 일상생활이 어렵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위기 개입입니다. 뭐 행동 수정 기술이라든지 뭐 인지 재구조화 기술처럼 뭐 생각을 바꾼다든지 행동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닥친 그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위기 개입 모델입니다. 뭐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 주는 게 위기 개입 기술입니다. 자, 사회 기술 훈련, 사회 기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대인관계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할 수도 도움을 주는 모든 행동을 이제 사회 기술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사회 기술은 뭐 대화 기술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훈련이 있습니다. 뭐 대화를 잘하는 것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다 이제 사회 기술 훈련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방법 이제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죠. 예, 청소년들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건이나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그런 큰 변화들 겪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자연스러운 발달적인 위기를 겪게 되죠. 발달 과정상에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직접적인 개입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트레스란 우리가 대처하거나 견딜 수 있는 능력 수준을 넘는 갈등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자, 자신에게 부과된 상황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이제 통제 범위를 넘었다는 것은 능력 수준을 넘어나서 균형 상태가 깨질 때 우리 청소년들은 불안이라든지 우울, 불면, 식욕 부진, 뭐 자신감을 상실하고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학업 능력이 저하돼서 뭐 일부 청소년들 같은 경우 뭐 가음을 한다든지 폭행 등의 정서적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자, 불균형 상태가 길어지고 그 강도가 강해져 신체적인 질환으로 또는 정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기술은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기술은 매우 필요한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균형이 깨지고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 자, 이거를 다시 원 상태로 복구해 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입니다. 자, 지금까지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방법인 이제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다양한 어떤 모델이라든지 이론들 통해 가지고 적용하는 건데, 간접적인 개입은 이제 사회적인 지지 체계를 활용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먼저 간접적인 개입이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이제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관계망 속에서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도움과 지원을 의미하고 개인의 이 같은 지지 구조와 과정을 사회적 지지 체계라고 합니다. 자, 매기어라는 학자는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사람의 사회적 체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생태적 환경 내에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일으켰는데 사회적 환경은 비공식 체계하고 이제 공식적인 체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매기어란 학자는 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지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을 비공식 체계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에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뭐, 가족, 친구, 직장 동료라, 물론 직장에 다니는 청소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업을 같이 하는 뭐 학교 친구들, 이런 것들이 다 비공식 체계가 되겠고, 또한 우리 청소년이 다니는 뭐 학원이라든지, 뭐 태권도 도장, 예, 뭐 같은 체육시설, 어, 이런 것들도 다 비공식 체계가 되겠고요. 자, 공식적인 체계는 어, 뭐 사회사학과, 뭐 사회복지사, 뭐 청소년 지도사, 자, 의사, 변호사, 목사, 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이제 공식 체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간접적인 개부는 아주 쉽습니다. 이러한 주변에 있는 비공식 체계와 공식 체계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이 이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간접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평가 및 종결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고 나서 욕구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든지 이 간접적인 개입이 끝나게 되면은 개입 초기에 계획한 목표와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평가입니다. 개입 초기에 선정한 목표들이 있죠. 그걸 얼마나 달성이 되었는지 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사전 사후 비교, 또 인터뷰를 한다든지 관찰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최초의 계획한 목표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게 되죠. 평가 결과 계획한 변화가 충분히 달성되어 클라이언트 문제와 욕구 기대가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입을 이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개입 기간 동안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결로 인한 정서적 감정적 분리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항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평가라는 것은 계획한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단계가 이제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후 관리 및 지도입니다. 사후 관리는 청소년 지도자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조 및 계획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 원조 과정에서 획득한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뭐 처음에 계획했던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계획된 목표가 유지될 수 있고 또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좀 더 보겠습니다. 사후 관리는 초기 개입 계획에서부터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계획함으로써 종결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사후 관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청소년 지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지지감을 부여함으로써 종결 시의 개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계획은 자료 수집과 사정 이후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상황,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한 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목표 설정, 목표 달성 방법의 구체화, 계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요. 개입의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목적보다는 다소 추상적이고 목표는 목적을 세분한 것이며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 기술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기
일어나기 바라는 변화의 유형을 목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몇 가지로 변화 유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 친구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 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자신과 타인에게 혹은 환경에 부정적인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 이제 A씨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고요. 주변의 환경이 좀 더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하도록 변화시키는 거, 필요한 자원이나 정보를 구하는 거, 기능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거, 변화 유형이 대체로 여기 범주 안에 다 포함이 되겠죠. 어, 목표 설정의 지침을 보면은요, 개입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정해져야 되죠. 자, 목적보다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거. 또 목표는 측정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는 내용으로 표현돼서 나중에 이제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자, 목표 설정 과정에서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능력이라든지 요구, 기대를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자, 목표 설정 과정을 A씨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가 자신감이 없다 했을 경우에 목적은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거겠죠. 자, 일반적인 목표는 지식을 축적하게 하는 것이고, 성과 세부 목표, 가정 세부 목표를 통해 가지고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서 기술한다는 거. 자, 측정 가능한 걸로 기술한다는 거. 가능하면은 수치화 계량하는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 간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자, 서로 이제 합의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계약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와 클라이언트의 역할, 개입 과정 등을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제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구두 계약을 할 수도 있죠. 계약을 함으로써 서로 이제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제 계약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클라이언트와 청소년 지도자가 합의한 목표라든지 또 시간의 제한, 구체적인 계획 기법 등을 꼭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실제 청소년을 만나, 위기 청소년을 만나 실제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는 개입이라고 합니다. 개입은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인데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천 이론에 따라, 실천 모델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가지 학습했던 내용, 학습 정리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지지적인 기술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격려해주고 재봉해주는 그런 지지해주는 기술이 지지적 기술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격려해주고 재보증해주고 보편화 일반화시키는 기술이 지지적 기술입니다. 자, 두 번째 인지 재구조화 기술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유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패배적인 사고, 잘못된 신념 체계를 합리적인 신념 체계로 바꿔주는 거, 잘못된 사고와 신념 체계, 행동 등을 바꿔주는 게 이제 인지 재 구조화 기술입니다. 생각을 바꿔주는 거죠. 자, 행동 수정 기술입니다. 뭐 모델링이라든지 행동 형성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타인의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보고 모방하여 그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제 모델링인데 그것도 행동 수정 기술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가제 중심 계획 기술은 가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가제 중심 개입 기술입니다. 자, 위기 계획 기술은 갑작스런 뭐 사건이나 사고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거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사고를 처리해 주는 거,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 유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것, 그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유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게 위기 개입 기술입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후에 사후 처리를 해주는 게 위기 개입 기술입니다. 사회 기술 훈련이 있는데요. 뭐 대화 기술 훈련, 대인관계 기술이 대표적인 사회 기술 훈련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기술도 매우 중요하죠. 다양한 이유로 우리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사건이나 또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불균형 상태를 해소해 시켜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 기술입니다. 직접적인 개입 방법에 의해서 간접적인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간접적인 개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사회적 지지 체계의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 사회 체계라는 것은 비공식 체계하고 공식적인 체계가 있는데 비공식적인 체계와 공식적인 체계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가 및 종결입니다. 직접적인 개입 방법과 간접적인 개입이 끝나고 나면은 개입 초기에 계획한 목표와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죠. 뭐 설문지법이라든지 관찰법이라든지 면담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는 청소년 지도자가 클라이언트에 한 원조 및 개입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서 획득한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아,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변화가 끝났다고 해서 변화가 잘 됐다 해가지고 뭐 종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OX 퀴즈네요. 첫 번째,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고 목표는 목적을 세분한 것이며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 기술한다. O입니까 X입니까? 두 번째, 자, 위기 청소년 지도 가운데서 개입 단계는 직접적인 개입이 위기 청소년 후 환경과 관련된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자, 세 번째,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본인 및 주변 가족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또 발달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가제 중심 개입 기술이다.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위기 청소년 지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